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요거를 살펴볼 논문은요, 파버가 쓴 Quantitative Approach to Tactical Asset Allocation이라는 외우기 매우 힘든 그런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요 논문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봐도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그 돈 버는데 관심이 많은지 요거를 알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논문을 통틀어서 이게 경제든 사회건 그 이공계든 다 통틀어 가지고 요 논문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그런 논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논문이겠죠. 그죠? 이 내용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단 그 요약만 간단하게 하면은 그 자산 배분을 하되 절대 모멘텀을 합치면은 그게 짱이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예, 저는 이 논문을 매우 흥미롭게 봤죠. 당연히 다운로드가 이렇게 많은 논문이 그지 같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활용도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내용은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그리고 논문 난이도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논문이 좀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자산 배분 플러스 절대 모멘텀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글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보글이 하는 말은 이제 인덱스 펀드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장기 보유하다, 영원히 보유하다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글이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1900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그 양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글이 그래서 투자 4대 거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예, 근데 이 말이 맞기는 맞는데 이거는 매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맞기는 맞습니다. 음, 여기 그 밑에 차트가 보이시는데 거기 지금 파란 선, 빨간 선, 그리고 그 초록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빨간 선이 이제 그 전 세계 16개 국가의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를 했다면은 벌 수 있는 수익입니다. 왜 봉이 4.6%밖에 못 벌지라고 놀라셨을 텐데 요거는 인플레를 제하고 버는 수익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100년 동안의 인플레가 제가 알기로 뭐 3%, 4%그 정도 언저리이기 때문에 그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해가지고 벌을 수 있는 복리 수익은 한 8%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7.43, 그러니까 파란 선은 그 16개 국가 중에서 가장 잘 된 나라, 그 베스트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그 16개국에서 가장 못 번 나라는 인플레를 제하고 2%, 그러니까 복리 한 6%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투자하면은 이제 그 전 세계 시장에 분산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G7 국가에서 그 주식시장이 한때 75% 이상 안 깨진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주식시장이 거의 90% 깨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 자, 그 75%가 깨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는 그럼 본전 만회를 위해서 300%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제가 1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75% 깨지면은 25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25원이 그 4배가 되거나 또는 300% 수익이 나야지만 그래야지 제가 본전을 만회한 거예요. 그죠? 그 300%라는 거는 복리 10%로 15년을 벌어야 이제 겨우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투자를 이제 신나게 했는데 한번 된토 깨져서 75% 아작났다. 그러면은 그 후에도 수익을 많이 내도 그래도 15년 동안 투자를 해도 그 본전을 그 회복할까 말까 이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화가 돼가지고 주식시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00%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국가들도 있어요. 그죠? 네, 심지어 미국이 20세기에 가장 잘 나간 나라이죠. 그건 뭐 누구나 인정을 할 겁니다. 20세기 초기에 미국은 뭐 신흥 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유럽이 아작이 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올라와서 세계를 먹게 되었죠. 근데 이런 미국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이 40% 이상 깨진 적이 자그마치 4번이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1920년대가 지극히 심했죠. 그때는 29년부터 아작나기 시작해가지고 80% 이상 깨지다가 이제 1944년에 15년 후에 진짜 겨우겨우 본전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도 한번 된통 깨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이제 IT 버블 깨지면서 깨졌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반토막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그나마 안전한 시장도 된통 깨지는 날이 이제 100년 동안에 4번이나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절대 모멘텀을 사용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절대 모멘텀을 이제 사용을 하니까 그 복리 수익도 조금 나아졌고요. 9.32에서 10.18. 근데 그거보다는 표준 편차가 확 줄었고, 그리고 특히 맥스 DD, 그러니까 MDD가 뭐냐면은 최대 낙폭.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잃을 수 있는 최대 손실이 83%에서 50%로 줄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대단히 훌륭해 보이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그 최악의 순간에 깨진 게 많이 줄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요 MDD를 이제 10% 초반까지 줄일 겁니다. 네, 기대하세요. 그 절대 모멘텀이라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그게 이제 저희가 그 17번, 18번 동영상인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이제 그때 그 공부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절대 모멘텀은 상승장에는 매수, 하락장에는 매도하고 이제 현금 보유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럼 상승과 하락장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나는 점쟁이가 아니잖아. 하시겠죠? 그거는 그 투자자가 기준을 나름대로 하나 세워가지고 그냥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이죠. 근데 이제 파버 같은 경우는 이 논문에 10개월 이동 평균을 상승장과 하락장을 나누는 이제 기준점으로 썼습니다. 왜 10개월이냐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뭐 나중에 저희가 그거를 뭐 다른 그 숫자로도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개월 이동 평균이라는 거는 이제 최근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넉 달 전 요 수치들을 이제 지수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거보다 높으면은 이제 상승장이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 10개월 평균보다 낮으면은 하락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거를 이제 실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동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만든 이 현인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로그인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툴즈에서 마켓 타이밍 모델로 들어가면은 맨 처음이 이 Moving Average for Asset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미국 주식시장 거를 찾아보면요. 아, 너무 빨랐나? 그러니까 여기 티커에서 돋보기를 누르시고, 그리고 에세트 클래스 자산군을 누르면은 여기 US 라지 캡, 여기가 데이터가 US 스톡 마켓보다 조금 더 깁니다. 요거를 눌러가지고 셀렉트를 누르고, 요 뒤에 보면 아웃 오브 마켓 에세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락장에는 뭘 갖고 있느냐, 그러면은 현금으로 보유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바이 시그널, 프라이스가 무빙 에버리지보다 높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이 이동 평균보다 높으면은 사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 10개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테스트를 딱 눌러보면요. 85년부터 해야 되나? 한 72년부터가 맥시멈이지 아마? 아, 그렇죠. 그러면은 1978년부터 2018년, 그러니까 최근 40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네, 그냥 그 미국 주식시장을 그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사가지고 그 장기 보유하는 것도 수익이 꽤 좋았습니다. 그죠? 심지어 복리 수익이 11.17%.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이동평균 전략을 쓴 거보다 수익이 심지어 다소 높았어요. 한 0.3%. 그러면은 그냥 인덱스 펀드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 그래도 엄연히 다른 게 있습니다. 요 뒤쪽을 보시면요. MDD.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깨졌을 때, 인덱스 펀드를 사가지고 보유하는 거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51% 깨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장에는 인덱스 펀드를 사고, 그리고 하락장에는 그 현금을 보유하는 그 전략을 썼으면은 우리가 최고 많이 깨졌을 때 24% 깨졌습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 MDD가 거의 절반으로 줄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깨진 해에는 14% 깨졌고, 그리고 주가 지수는 37% 깨진 그런 해가 있습니다. 드로우다운을 보면은 딱히 더 잘 나오죠.
그 주가 지수에 투자를 했으면은 여기 87년 30% 깨졌고 2002년에는 뭐 거의 반토막 됐고 2008년은 반토막이 넘었고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우리 파란색 그러니까 우리의 그 타이밍 포트폴리오는 1987년만 좀 많이 깨졌고 2000년과 2008년에는 잘 살아남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1987년에는 그 우리 타이밍 포트폴리오 이렇게 깨졌느냐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1987년 10월에 정말 굉장히 그 자연스럽지 않은 이상한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 그 다우존스 지수가 뜬금없이 하루만 23%인가 하락을 했어요. 물론 요런 거는 타이밍 포트폴리오를 해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수 없는 날은 최근 40년 동안에 딱 한 번 있었고요. 예, 그거 말고는 이제 천천히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인덱스를 보유하고 진득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타이밍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쳤다 뺐다,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들어가 있고 하락장에는 나가는 그런 전략을 썼으면은 수익은 비슷한데 MDD,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손실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개월 말고 다른 걸 쓰면 어떨까요? 한번 딴 거 한번 써보죠. 석 달을 써보면은 석 달을 쓰면은 수익이 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DD는 계속 낮은 편이고요. 뭐 6개월을 써볼 수 있겠죠? 6개월도 네, 수익이 이제 주가 지수보다 조금 더 낮은 편인데 그래도 MDD는 계속 낮은 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더 길게 하면 어떻게 되나? 12개월? 12개월로 해도 뭐 10개월과 대동소이하네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이동 평균선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이제 결론은 똑같습니다. 수익은 이제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MDD 최대 낙폭은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PPT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런데 이 절대 모멘텀이라는 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승장에는 들어가고 하락장에는 빠지는 그런 전략을 쓰려면은 돈을 벌려면은 추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들어가면은 다시 빠지고 그리고 내가 빠졌을 때 다시 오르고 이렇게 비추세 구간이 계속 반복되면은 저는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런 그 좀 슬픈 샘플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 한국 지수가 있죠. 코스피 데일리 지난번에 제가 여기 입력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요 전략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코스피가 상승장일 때 그러니까 이제 10개월 이동평균보다 주가 지수가 높을 때는 이제 코스피를 사고 그리고 하락장에는 이제 예금을 보유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죠. 자 이거를 한번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요 전략도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죠? 1992년부터 요거를 착실하게 했다면은, 예, 그러니까 요 전략, 타이밍 전략의 포트폴리오, 수익이 복리 8.4%가 나왔어요. 그리고 MDD도 한 절반으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7대 73이죠. 그러니까 코스피를 진득하게 장기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복리 수익도 4.5이고, 그리고 MDD가 73%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G7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렇게 75%가 깨진 그런 가슴 아픈 과거가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요거를 지금 저희가 1992년부터 2018년까지 돌렸는데, 요거를 2011년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네, 그러면은, 우리 타이밍 포트폴리오가 파란색인데 아주 개박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리 수익이 마이너스 2.86%예요. 물론 주가지수 수익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06%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요 구간을 보시면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피가 추세가 하나도 없이 한마디로 횡보를 하는 거, 끝없이 횡보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우리의 타이밍 전략, 한마디로 상승장에는 들어가고 하락장에는 빠지는 그런 게 먹힐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이밍 전략도 정말 개박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의 MDD 36%가 발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201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7년 6년 동안에 된통 깨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산의 3분의 1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거는 코스피가 정말 오랫동안 횡보 구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지수가 횡보를 정말 오래 지속하면은 우리는 이 타이밍 모델로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죠.
이게 한마디로 이 절대 모멘텀을 주가 지수에 그 덧붙인 이 전략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추세가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오히려 아작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약점을 보강하느냐? 여기 또 묘수가 있습니다. 왜 코스피 하나로 합니까? 자산들은 이 세상에 세고 빠지고 넘쳤는데 주가 지수도 많고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군도 있습니다. 요즘은 ETF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다른 자산군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예, 있습니다. ETF 짱, ETF. 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절대 모멘텀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개 자산을 섞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한국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그 지수들을 섞고 다른 자산군을 섞으면은 어딘가는 추세가 발생하겠죠. 왜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장들이 횡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렇게 추세를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을 섞었을 때가 더 잘 먹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또 이 모든 시장들이 다 하락하면 또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상관성이 이제 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떤 놈은 올라가고 어떤 놈은 내려가고 이래 가지고 이 내려가는 놈이 한테는 이제 투자를 안 와가지고 현금을 집어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가는 놈은 같이 따라가 가지고 돈을 벌고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파버 같은 경우는 그 5개 자산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거를 이분은 이제 GTAA 포트폴리오, 글로벌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 뭐라고 해야 되냐? 글로벌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야겠죠.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은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이 5개 그 자산군을 사가지고 보유하는 거죠. 이 양반은 그 5개 자산을 이제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채권, 그러니까 이제 중기채, 그리고 원자재, 부동산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요 5개에 각각 20%를 투자를 했어도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은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자산이 우상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자산 배분을 설명해 드릴 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요 포트폴리오는 별로예요. 이걸 자산 배분을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 그 밑에 보면 차트가 있잖아요. 1973년, 2012년. 그래서 B&H, Buy and Hold 이 5개 그 자산군의 그 동일 배분 20%를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리턴 그러니까 이제 복리 수익이 9.92%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했어도 NDD가 4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008년 구간에 딱 보이죠. 이게 파란색이 꼬꾸라지는 거. 그때 이제 우리가 46% 깨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GTAA 이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 각각 자산의 그 절대 모멘텀을 가미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주식이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그 투자를 하고 아니면은 현금 보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자재 그 10개월 그 이동 평균보다 지금 가격이 높다. 그러면은 상승장, 투자. 그리고 아니면은 하락장, 그 현금 보유. 이제 이런 식으로 5개 자산군의 상승장은 투자, 그리고 하락장은 현금 보유. 요 룰을 그냥 적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복리 수익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10.48%. 거의 비슷한데 보니까 대박. MDD가 46%에서 9.54%한 자릿수로 주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MDD 10% 이하 이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 양반이 요거는 1973년부터 2012년 데이터를 돌렸는데요. 이것도 한번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어디 있냐 하면은 요 위에 보시면요. Moving Averages for Portfolio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 2011년뿐 아니라 1972년부터 한번 트라이를 해보죠. 그 여기서 뭐 10개월을 타이밍 피리오드로 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5개 자산군을 쓰죠. 첫 번째 자산은 미국 주식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자산은 그 해외 주식이었죠. 글로벌 X US 스톡 마켓.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주식을 뺀 글로벌 주식을 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채권이었습니다. 채권 Fixed Income, Intermediate Term Treasury, 중기채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은 여기 그 미국 리츠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자재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시원찮아 가지고 제가 하나 업로드를 직접 했어요.
요게 이제 GSI 커머리티 인덱스 요거를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동일하게 20%를 투자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기준이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 평균 10개월 그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가격이 이거보다 높으면은 상승장 아니면은 하락장이니까 현금 보유. 여기 현금 보유를 한다고 썼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보면은 띠끗. 네, 최근 20년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네, 복리 수익은 이제 5개 자산의 그 평균 수익보다 조금 높죠. 6.77 대 6.27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표준 편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깨진 해에 8% 깨졌는데 우리 5개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최악의 경우 30% 깨진 적도 있고 MDD도 보시면은 47에서 13으로 줄어드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버가 돌린 시뮬레이션 1973년부터 2012년과 제가 돌린 시뮬레이션 98년부터 2018년이 대동소이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은 비슷한데 MDD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요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2013년, 18년을 돌려볼게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파버가 논문에 쓰지 못한 데이터입니다. 파버는 이제 처음에 이 논문을 2006년에 썼고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다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18년 데이터가 빠져 있는데 자, 보시면은 네, 여기도 이제 타이밍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이제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5개 자산을 사가지고 그냥 보유하는 수익보다 조금 낮은데 뭐 거의 비슷한 정도고요. 그리고 MDD가 6% 그러니까 이제 바이 앤 홀드의 15%의 절반이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과 18년의 구간에도 보면은 수익은 비슷한데 MDD는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2007년부터 12년은 파버가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를 봐도 이제 GTA 포트폴리오, 타이밍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조금 더 높았고요. 뭐 6대 4로 이겼고, 그리고 MDD는 여기도 9대 46,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 그 자산을 사가지고 진득하게 보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산 배분을 하되 이 타이밍을 고려하는 거 상승장 보유 하락장은 현금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익률은 엇비슷한데 모든 사례에서 최대의 낙폭이 그냥 이제 장기 보유보다 30에서 50%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80% 이상 급감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때 2007년부터 12년까지 바이 앤 홀드 포트폴리오는 46% 아작이 났는데 우리 타이밍 포트폴리오는 겨우 9%밖에 안 잃었다. 9%는 46%에 한 20%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MDD의 80%를 피해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구간을 사용하든 심지어 이제 논문 밖의 구간을 사용해도 이제 유효했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타이밍을 쓰는 거, 이제 절대 모멘텀을 쓰는 게 투자자의 고통을 매우 많이 줄일 수 있는 엄청나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툴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마법 같은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 하락장이라는 게 이제 보통, 사실 이제 한 10년 동안에 7년 정도는 상승장이잖아요. 그때는 주식이 막 이제 오릅니다.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하락장. 그러니까 이제 10년에 2년, 3년 정도 있는 그지 같은 하락장들인데요. 보통 하락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V자 비슷하게 쭉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락장의 경우에는 이제 막 올라갔다가 이제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천천히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아작나는 것이 이제 보통 하락장인데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1987년 말씀드렸죠. 이때는 거의 V자로 올라갔다가 팍 꺼졌죠. 하루 만에 23% 깨졌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정말 주식시장 100년 동안에 있었던 보기 드문 예외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천천히 떨어지다가 맛이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절대 모멘텀을 써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동평균성이, 야, 너 나가 임마! 하고 워닝을 주기 때문에 참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토막을 거의 매번 피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방어는 최소한의 공격이다. 그리고 이제 손실을 피하는 것도 결국은 수익이다. 왜냐면 사실 손실 한번 크게 한 방 맞으면은 이제 그거를 만회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들지 않습니까? 75% 깨지면은 우리는 300%의 수익을 내야지 본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실을 피한 거는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버가 여기서 스톱하지를 않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을까? MDD를 해치지 않고, 네, 여기서 이제 묘수를 몇 개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한번 그 조금 전에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5개 포트폴리오에다가 그 타이밍을 가미한 요 포트폴리오를 이제 10개월로 하지 않고 이 구간을 좀 바꿔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보면은 네, 그 3개월로 하면은 MDD가 조금 더 늘어나고 이제 수익도 조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수익은 대충 비슷하고 MDD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 그러면은 한 달이면 어떻게 되나? 아, 한 달 안 되네. 아, 그렇지, 그렇지. 한 달 될 리가 없지.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6개월. 6개월은 어떻습니까? 네, 6개월은 그러니까 요 98년 2018년 구간에서는 6개월이 대단히 훌륭했네요. MDD가 8%로 갑자기 급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조건 6개월로 할래. 이게 좋은 것이냐? 네, 그거는 꼭 아닙니다. 음, 과거에 6개월이 가장 좋았다고 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10개월보다 훨씬 낫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12개월은 어떤가? 12개월은 10개월과 비슷하네요.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동평균 구간을 다 조금씩 바꿔봤는데 결국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그 복리 수익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아니면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MDD는 이제 자산구를 사가지고 진득하게 보유하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볼 게 무엇이냐 하면은 다시 뭐 10개월로 한번 돌려놓고 그 파버가 준비한 트릭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상승장에는 그 자산을 보유를 하고 그리고 하락장에 현금을 보유를 했는데 이 양반은 아하 현금이 아니라 하락장에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장에는 예를 들면은 미국 중기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자 엔터를 누르면은 왜 안 돼? 어이?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제 복리 수익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6.7인가 뭐 그 정도 나왔는데 그게 한 1% 이상 붙어가지고 복리 수익이 8%로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가장 많이 깨진 해 겨우 2%밖에 안 깨졌고 MDD는 13% 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그 장기채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장기채, 롱텀 트레저리겠죠? 자, 눌러보고, 오케이, 그러면은, 돌려라. 아, 오케이. 네, 이것도 나쁘지 않았네요. 수익은 조금 더 올라갔고요. 8.0에서 8.7로 올라갔고, 그리고 MDD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아무래도 장기채가 중기채보다 더 위험한 그런 자산군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는 이 전략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개선책 2가 있는데, 이 논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GTA 13 AGG 톱 6라는 얘기가 나오고 톱 3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자산 배분 플러스 절대 모멘텀 이게 좋다는 거 우리가 봤죠. 왜냐면은 수익은 비슷한데 MDD가 많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이제 상대 모멘텀도 추가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상대 모멘텀이 뭔지 기억을 하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자산이 뭐 1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간 뭐 3개, 5개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요. 음, 요거를 이제 파버는 GTAA Aggressive라고 불렀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바로 다음에 소개할 논문, 이제 안토나치라는 분 이거를 듀얼 모멘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죠.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이 양반은 여기 이제 GTA 13 CON 컨서버티브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13개 자산구를 40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 복리 13%를 벌 수 있었고 MDD가 10.7%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복리수익이 갑자기 12에서 17 또는 19로 올라가는 그런 마법이 있답니다. 보니까 MDD도 그 대신에 좀 같이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양반이 어떻게 해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급격히 올렸는지 이 트릭이 무엇인지 도대체 상대 모멘텀을 추가하면 뭔 일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